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충청권과 영남권에서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독주를 하며 대세론을 입증했습니다. 모레부터는 전체 선거인단의 27%가 몰려있는 호남권 경선이 시작되는데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인 기세가 얼만큼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첫 소식 주현정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경선에서 누적 득표율을 89.56%까지 끌어올리며 대세론을 입증한 이재명 후보.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득표수 66,526표, 득표율 90.81%입니다. 충청권 88%, 영남권 90% 득표에 성공하며 경선 초반부터 독주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민주당의 최대 지지 기반 호남권 경선이 치러집니다. 광주와 전남북 선거인단은 31만 7천여 명, 전체의 27%에 달합니다. 앞서 경선이 치러진 충청, 영남권 전체 선거인단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90%에 가까운 누적 득표를 이어오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기세가 호남에서도 이어질지, 이른바 이재명 대세론이 지역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지가 이번 호남권 경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호남을 모태로 한, 호남의 뿌리를 둔, 또 호남이 움직이는 그런 정당이거든요. 호남의 선택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압도적으로 승리해야만이 내란 세력들을 완전히 저희들이 제압할 수 있다 때문에 이런 투표율을 올리는 것이. 민주당은 오는 26일 호남권, 27일 수도권, 강원 제주 지역 경선 직후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최종 대통령 후보를 확정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평소에 광주 중앙공원의 풍암호수를 산책하시는 분들 많이들 계실 겁니다. 근데 두 달여 뒤부터는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간공원 사업으로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인데 광주시는 중앙공원에 대해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층 아파트 사이 초록빛 숲속에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중앙에는 놀이터가 있고 그 주변에는 산책로와 공연 무대 등이 마련됐습니다. 광주 중앙근린공원 사업에 포함된 마을숲 중 한 곳입니다. 중앙근린공원은 금호동과 쌍촌동, 풍암동, 화정동 일대에 축구장 약 400개 규모로 지어집니다. 여기에는 마을숲 11곳과 테니스장 등 여가 공간, 정원과 캠핑장 등 휴식 공간, 문화예술 공간 등이 조성됩니다. 원형 보존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됐던 풍암호수공원 개발도 포함됩니다. 주민들과 시행사는 저수지 면적은 그대로 두고 수심만 줄이는 안에 동의했습니다. 수질 개선과 이용객 안전 확보가 이유입니다. 원형의 모습을 살리면서도 뭔가 좀 현대적인 시설들이라든지 새로운 시설들이 좀 도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로 새롭게 설계가 됐습니다. 풍암호수공원 공사는 6월 말 시작해 오는 2027년 10월 끝날 예정으로 공사 기간 동안은 공원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풍암호수의 현재 모습은 올해 봄까지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광주 중앙근린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광주시 예산만으로는 대규모 공원 관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앙근린공원은 전체 약 280만 제곱미터 규모로 국가도시공원 요건 300만 제곱미터에 미달했는데 지정 요건을 낮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상반기에 법률안이 이제 개정이 되면 하반기에 국가도시공원 아마 빠르면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내년부터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되고 민간 사업자가 사업 부지 10%의 아파트를 짓는 대신 나머지 90%에는 공원을 만들어 기부하는 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결과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광주 중앙근린공원은 공사가 끝나는 구간별로 순차적 개방되며 2027년 말이면 모든 공간이 시민들에게 개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지자체가 운영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거나 불법으로 조성된 파크 골프장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 외부 단체의 도움 없이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 파크 골프장도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다훈 기자입니다. 화순군이 직접 운영하는 한 파크 골프장. 지난해 64억 원을 들여 조성했습니다. 화순 파크 골프장은 총 87홀로 구성돼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19만여 제곱미터에 대규모로 조성되다 보니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찾아오는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올해 3월까지 방문객은 2만 7천여 명, 일평균 550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이용 방법은 사전 온라인 접수, 또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현장 접수도 따로 받습니다. 국민들은 가까우니까 7시에 여기가 개장을 하는데 6시 반부터 와서 저는 현장 접수를 통해서 신청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순환 구조도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민에 비해 비교적 높은 이용료를 내는 외지 이용객을 대상으로 이용료의 일정 비율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외지 분들은 8,000원을 받고 지역 상품권 4,000원 약 50%를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 경제에서 큰 효자 노릇을 올해 상반기 파크 골프장이 외부인으로부터 거둔 입장료는 모두 2억여 원. 그중 절반인 1억 원 이상이 이용객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다시 돌아간 겁니다. 지난 3월 한 달에는 전체 매출 1억 1천만 원을 기록하는 등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화순군은 이러한 성공의 비결을 파크 골프장의 규모와 풍경, 또 완전 직영을 꼽았습니다. 화순 파크 골프장에 투입된 인원은 공무직 8명과 기간제 근로자 14명 등 모두 22명. 예약부터 매표, 관리, 규정 제정까지 모두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 단체에다 주면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건강과 그리고 행복 추구 이런 복지 문제에 대해서 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지자체가 관리 편의를 이유로 협회와 함께 파크 골프장을 운영하는 상황. 말뿐인 직영 상태에서 여러 문제들도 도출되는 가운데 화순 파크 골프장은 이들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걸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최다훈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연이어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며 5할 승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김선빈이 합류했고 김도영의 복귀도 임박해 이르면 이번 주 완전체 타선이 구축될 전망인데요. 이자 걱정은 국내 선발 투수들의 부진입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지금 타선은 나선과 풀 9회 말 1사 만루에서 나성범 선수가 극적인 안타로 경기를 끝내고 나선범의 끝내기 안타입니다. 팀의 마청 최용우 선수는 결정적인 안타로 위닝 시즌을 이끌어내고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고참 선수들의 활약에 힘입어서 KT 두산과의 6연전에서 4승 2패, 연이어 위닝 시리즈를 거두며 시즌 전적 11승 12패로 5할 승률에 다가서며 6위로 올라섰습니다. 주전 선수들의 줄부상과 빈타에도 그럭저럭 버티며 순위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 불안 요소도 많지만 김선빈이 복귀하며 타선에 힘이 붙었고 박찬호와 최원준 등 올 시즌 이후 FA가 되는 선수들이 살아나면서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상 중인 김도영 선수까지 합류할 경우 시즌 개막전 이후 처음으로 완전체 타선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국내 선발 투수들의 부진이 걱정입니다. 내일과 올러 두 외인 선발 투수가 꾸준한 활약으로 우승을 수확한 반면 국내 선발 투수들은 단 1승도 없습니다. 10개 구단 가운데 유일합니다. 윤영철은 거듭된 부진으로 2군으로 내려갔고 양현종 선수 역시 제 컨디션을 찾지 못해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데 하루빨리 예전 모습을 찾는 게 시급합니다. 상승세를 타며 5할 승률에 바짝 다가선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삼성 LG를 상대로 순위 끌어올리기에 나섭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연구실에서 설계된 친환경 선박 기술이 이제는 바다 위에서 실제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목포 남항이 기술 개발과 실증을 아우르는 친환경 선박 기술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술은 설계로 시작되지만 현장 시험 없이는 완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목포 남항이 친환경 선박 기술을 실제 바다 위에서 검증하는 실증의 전초 기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개발된 420톤급 전기 추진 차도선, 고정 배터리와 차량형 배터리를 동시 장착한 이 선박은 시험 운항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승용차 20대, 승객 120명을 태우고 왕복 2시간을 오직 전기만으로 항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800kWh의 배터리를 2개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저 동일한 공간 안에 최대 3MWh까지 저희가 설치를 하면 8시간 운항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실증 선박은 배터리와 연료전지, 이중 연료 엔진을 동시에 탑재해 다양한 친환경 대체 연료를 비교 실증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해상 테스트 배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태양광과 풍력을 적용한 수소 연료 기반의 레저 선박도 내년 진수 목표로 건조하고 있습니다. 30메가와트급 초대형 전기 추진 시스템을 시험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육상 시험 시설도 들어섭니다. 차세대 연료로 주목받는 암모니아 연료 공급 시스템의 실증 기반도 목포 대양 산단의 내년 말 완공 예정으로 실시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이곳 남항을 중심으로 구축 중인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는 신기술 개발과 실증, 사업화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을 아우르는 세계적 수준의 특화단지가 될 것입니다. 올해 말에는 남항 연구 지원 인프라가 완공되며 선박 해양 플랜트 연구소의 친환경 연료 추진 연구센터가 이곳으로 이전합니다. 또 과학기술연합 대학원 대학교 UST의 그린 모빌리티 석박사 과정도 내년부터 목포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신기술 개발과 실정, 선박 건조까지 목포 남항이 세계적인 친환경 선박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 사고의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2021년 6월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이듬해 4월 부실 시공을 이유로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 송정역 증축공사를 위해 6번째 입찰 끝에 선정된 건설사가 최근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낙찰자 결정이 취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재입찰이 예정됐지만 내년 공사 시작이 가능하며 공사 기간은 약 3년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업은 국비 447억 원을 투입해 송정역을 연면적 5천여 제곱미터에서 2배가량 증축하고 대합실과 승강장 등 낡은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광주 교도소 직원 4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8일 새벽 3시 반쯤 광주 북구 삼각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화순군 도안면 우추리 화학산에서 풍력발전기 1기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풍력발전기 11기가 모여있는 발전단지로 인명피해나 인근 민가 등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발전기는 4.7메가와트급으로 높이 110m에 무게 20톤 크기의 날개가 3개 장착된 형태입니다. 경찰은 화순군과 풍력발전기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호남대와 광주대가 손을 맞잡고 글로컬 대학 30 공모에 도전합니다. 호남대와 광주대는 최근 연합대학 선포식을 열고 공동 입시와 표준 행정, 학사 개방 등 혁신안을 마련하고 연합대학 대표 총장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광주형 일자리 혁신을 위한 4대 전략을 수립하는 등 교육부의 2025년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글로컬 대학은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